연준은 시장을 지켜주는 보호자다. 위기가 오면 돈을 풀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공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연준은 그때마다 수조 달러를 뿌려 시장을 살렸습니다. 투자자들은 페드 푸티라 불렀죠. 연준이 항상 우리 편이라는 안전장치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보호자는 죽었습니다. 2026년 2월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순간 말이죠. 케빈 워시는 다릅니다. 그는 시장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거품을 터뜨리고 승자와 패자를 가르러 왔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금융정책에 직접 적용하는 첫 인물입니다. 시장의 보호자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한 심판자입니다. 환율 1460원.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통장에 있는 돈의 구매력이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년 전 1억 원으로 살 수 있던 해외 자산이 지금은 7천만 원어치도 안 됩니다. 3천만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습니다. 지금부터 해부할 4개의 톱니바퀴는 워시 쇼크가 어떻게 우리를 집어삼키는지 보여줍니다. 위기 땐 돈을 풀겠지라는 상식은 이제 지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 연준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돈을 풀어 달래주는 보호자였습니다. 2008년 벤 버냉키는 금리를 0%로 내리고 양적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제롬 파월은 무제한 국채 매입을 선언했습니다. 연준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지킨다.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주식을 샀고 기업들은 안심하고 빚을 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케빈 워시가 그 수장으로 지명된 순간 그 시대는 종언을 고했습니다. 워시는 연준의 독립성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입니다. 워시의 이력을 보십시오. 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로 재직하며 강경한 긴축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거품은 터뜨려야 하고 비효율은 도태되어야 한다. 트럼프가 왜 그를 선택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워시는 미국 우선주의를 금융정책으로 실행할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 전 세계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고금리로 약한 국가들을 무너뜨리는 전략 말입니다. 그는 시장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거품을 터뜨리고 승자와 패자를 가릴 심판자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 워시 체제에서 연준은 금리를 5% 이상 유지할 것입니다. 양적 긴축도 계속됩니다. 시장이 아우성쳐도 돈을 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보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위기 땐 돈을 풀겠지라는 상식,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환율 1460원. 많은 이들이 수출 기업엔 좋겠네라며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뉴스에선 말합니다. 환율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 개선 기대. 정치인들도 말합니다. 적정 수준의 환율 조정. 하지만 이건 본질을 가리는 거짓말입니다. 환율 1460원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4년 1월 환율은 1200원이었습니다. 그때 1억 원은 83,333달러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지금 1억 원은 6만 8,493달러입니다. 14,840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1780만 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워시가 고금리를 유지하면 달러는 더 강해집니다. 한국은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1500원을 돌파할 것이고 곧 1600원도 볼 것입니다. 2년 전 1억 원으로 살 수 있던 해외 자산이 지금은 7천만 원어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3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미국은 강달러라는 빨대로 노동 가치를 합법적으로 강탈하고 있습니다. 이제 1,500원은 저항선이 아니라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국가 간부의 이동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장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막대한 부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잠든 사이 여러분의 돈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전략은 명확합니다. 달러를 무기화하여 적을 굴복시키고 동맹의 자본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과거 전쟁은 탱크와 총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전쟁은 달러와 금리로 합니다. 미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적국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달러를 강하게 만들고 금리를 올려 적국의 자본을 빼내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자 아시아에서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가 무너졌습니다. 탱크 한 대 안 보내고 승리했습니다. 케빈 워시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미국의 막대한 부채를 전 세계로 떠넘기는 치밀한 설계입니다. 미국 국가부채가 35조 달러입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간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달러를 빌려오는 겁니다. 고금리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강달러로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는 내려가고 미국은 싼 이자로 빚을 굴립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빠져나가니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기업이 망하고 부동산이 무너집니다. 한국처럼 에너지와 원자재를 전량 수입하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게 강달러는 보이지 않는 금융 선전포고입니다. 총성은 없지만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터의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자본의 농도가 짙어집니다. 0% 금리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돈이 너무 싸니까 아무 회사나 투자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AI 스타트업입니다. 라고 말하면 수백억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품이었습니다. 금리가 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계산을 합니다. 은행에 넣어도 5% 이자를 받는데 왜 위험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나? 결국 돈은 확실한 곳으로만 갑니다. 0% 금리 시대엔 아무나 AI를 말하며 투자를 받았지만 워시의 시대엔 오직 압도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괴물들만 살아남습니다. 엔비디아를 보십시오. 분기 순이익이 20조 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분기 매출이 70조 원입니다. 오픈 AI는 챗 GPT로 월 30억 달러를 법니다. 이런 괴물들은 고금리에도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반면 한국 AI 스타트업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적자입니다. 매출은 없고 투자금으로 버팁니다. 고금리 시대엔 투자금이 안 들어옵니다. 결국 망합니다. 엔비디아, MS, 오픈 AI 같은 공룡들이 기술을 독점하고 자본은 그들에게만 쏠립니다. 기술 격차가 벌어집니다. 미국 빅테크는 AI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데 한국 기업은 자금이 말라 연구 개발을 못합니다. 한국의 테크 기업들이 기술 격차를 좁히기도 전에 자본의 굶주림으로 먼저 쓰러질 위기입니다. 기술의 양극화는 곧 국가 간부의 불평등으로 직결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이 인구 구조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가장 취약합니다. 2025년 한국 합계 출산율 0.7, 이 2026년 65, 세 이상 인구 비율 20%.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노인은 돈을 벌지 못하고 모은 돈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물가가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1,500원이 되면 수입 물가가 20% 오릅니다. 기름값, 밀가루값, 쇠고기값 전부 오릅니다. 노인들이 가진 연금과 퇴직금의 실질 가치는 폭락합니다. 환율로 인해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실질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월 150만 원을 받는 노인이 있습니다. 2024년엔 이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물가가 20% 오르면 150만 원의 실질 가치는 125만 원이 됩니다. 25만 원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살까요? 청년들은 더 비극적입니다. 일자리는 AI에게 빼앗기고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안 오릅니다. 결혼은커녕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돈을 못 벌고 노인들은 가진 돈의 가치가 증발하며 가난의 늪으로 빠집니다. 워시쇼크는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인구학적 약점을 정밀 타격하는 재앙입니다. 우리는 가장 취약한 순간에 가장 강한 펀치를 맞고 있습니다. 똑똑한 자본은 이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시장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자본의 대이동입니다. 2025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빼간 돈이 30조 원입니다. 2026년 1월에만 10조 원이 추가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왜 떠날까요? 한국 시장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4년 코스피 수익률은 마이너스 10%였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플러스 24%였습니다. 34%포인트 차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에 돈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원화로 된 아파트, 원화로 된 주식, 과연 10년 뒤에도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서울 아파트 10억 원을 생각해 봅시다. 환율 1200원일 땐 83만 달러였습니다. 환율 1500원이 되면 66만 달러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20% 손해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선 한국 부동산이 폭락한 겁니다. 원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달러 기준 가치는 떨어집니다. 결국 외국인은 팔고 나갑니다. 4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방향을 보십시오. 모든 부가 미국으로 그리고 달러라는 블랙홀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강달러를 원하고 기술적으로 미국 빅테크가 자본을 독점하고 인구학적으로 한국이 무너지고 자산 가격은 원화 기준으로 폭락합니다. 이 4개 톱니바퀴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국적은 바꿀 수 없어도 자산의 국적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환율 1,500원 시대의 일상을 2027년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500원입니다. 1년 전만 해도 1,800원이었는데 700원이나 올랐습니다. 한 달 주유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마트에 갑니다. 수입 쇠고기 가격이 100g에 8,000원입니다. 밀가루, 식용유, 설탕 전부 20% 올랐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작년 대비 50만 원 더 나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매달 100만 원씩 늘어납니다. 주유소의 기름값은 2,500원을 넘어서고 해외여행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됩니다. 해외여행 꿈도 못 꿉니다. 일본 3박 4일이 환율 1,200원 땐 150만 원이었습니다. 환율 1,500원에는 200만 원이 넘습니다. 유럽은 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중산층은 해외여행을 포기합니다.
중소기업은 더 비참합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니 원가가 치솟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단가를 깎으니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결국 적자가 쌓이고 문을 닫습니다. 기업들은 치솟는 원계 파산하고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오릅니다. 정부는 뭘 할까요? 세금을 올립니다. 복지 예산을 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70세로 올립니다. 국가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 국가는 결코 개인의 구명보트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생존의 규칙은 명확합니다. 죽어가는 원화를 버리고 국경 없는 자산에 베팅하십시오. 워시 쇼크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세 가지뿐입니다. 달러, 미국 자산, 그리고 비트코인. 이 세 가지는 한국이 망해도 가치를 유지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오릅니다. 환율 1460원인 지금이 기회입니다. 1500원, 1600원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통장에 1억 원 있다면 최소 5천만 원은 달러로 바꾸십시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5천만 원을 달러로 바꾸면 3만 4,246달러입니다. 1년 뒤 환율이 1,600원이 되면 원화 가치로 5,479만 원이 됩니다. 479만 원이 공짜로 생깁니다. 미국이 세계 자본을 흡수하면 미국 주식이 오릅니다. S&P 500, 나스닥에 투자하십시오. VOOQQQ 같은 ETF를 매달 적립식으로 사모으십시오. 2024년 S&P 500 수익률은 24%였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마이너스 10%였습니다. 34%포인트 차이입니다. 1억 원을 S&P 500에 넣었다면 1억 2,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에 넣었다면 9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3,400만 원 차이입니다. 비트코인은 금융 시스템 밖의 자산입니다. 국가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워시 쇼크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때 비트코인은 탈출구가 됩니다. 전 재산을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산의 5%부터 10%까지만 비트코인으로 보유하십시오. 보험입니다. 한국 시스템이 무너질 때를 대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미국이 설계한 이 거대한 리셋의 판 위에서 부품이 될 것인지 주인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4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정학, 기술, 인구, 자산. 모든 흐름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원화 탈출, 달러 진입, 흐름을 읽고 자산의 국적을 옮기는 자만이 이 잔혹한 화폐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